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포지션은요.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요. 그래서 투자 대기 중.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이렇게 면 하나 붙여주고, 아유, 이거 또. 왜 팔았느냐? 이게 내려갈 때 못 내려가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방송을 했었죠. 이상하게 강하다. 그죠? 저는 주말에 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하방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려고 오늘 비중 조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좀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좀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느낌이 쎄한 게 일단은 철수. 그죠?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돈을 번다고 점리가 그랬거든요. 12월 말, 이제 거래일이 한 6거래일 남았나요? 7거래일 남았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돈을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12월. 재미가 없네요. 참. 그리고 어제 일본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뭐 인상 아닌 인상을 해가지고 뉴스가 난리가 났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면 제가 어저께 이게 머리에서 맴돌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국채예요, 국채.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국채가 움직이는데 어느 국채가 움직이냐? 미국 국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미국은 30년 만기 고정금리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그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30년 만기 국채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동해가지고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뭐 은행 마진 떼먹고 금리 떼먹고 그러면 한 6%? 7%? 30년 고정이? 그죠? 그 국채가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어제 일본에서 0.25%에 대해서 상한선을 올렸더니 국채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부터 해서 미국 국채. 그죠?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은 더 안 좋아지고. 요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게 계속 맴돌아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BOJ에서 금리를 계속 0.25라도 계속해서 올린다 그러면 일본에서 뻗쳐나간 엔캐리들이 다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유튜브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러다가 내년 4월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러다 임기 끝나기 4월 전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금리가 그죠? 올려야 될 때 못 올리고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또 돈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그 어떠한 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유종의 미를 남길 수도 있고 그죠? 정치권이라든지 다 좋은 거예요. 대신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미 맞았다. 그러니까 그러다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정치권하고 미국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달러 약세를 미국도 원하고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계기가 아닌가.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죠. 다음에 일본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 약세를 지금 원하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1%가 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죠? 이유 없이. 왜 이유가 없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뉴스라든지 이런 거 검색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뭐냐? 호주가 가장 강점이 원자재잖아요. 그죠? 원자재.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자재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금하고 은이 어젯밤에 요동을 쳤어요. 그죠? 은이 어젯밤에 뽕
일주일 이걸 뽕 그죠? 뽕 날아간 거예요. 거의 5% 가까이 뜨더라고요. 5%. 은이. 제가 예전에 금보다는 은을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약세되는 걸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근데 저는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은을 산 게 아니라 달러 지수를 투자를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완전 작살날 뻔했지. 은을 샀어야 되는데. 일본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죠. 기술적으로. 그랬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자재 시장은 이제부터 올라간다. 원자재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는 거 많지 또 원자재가 올라가 보니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부터는 돈이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환율은 계속 해가지고 1,300원 뚫지 못하잖아요. 아니죠? 환율. 1,300원 뚫지 못하고 1286원 계속 고정돼 있어요. 엔화는 엄청나게 떨어졌고 5원 떨어진 거거든요. 5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3.6. 그죠? 그렇다. 아, 미국이 이제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죠? 여기서 이제 파월의 어떠한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멘트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은 제 능력 밖에 너무 머리 아프다. 그래서 다시 단순하게 가야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악재냐 호재냐? 악재예요. 그죠? 악재예요. 악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죠? 과감하게 배팅을 했는데, 기회는 왔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배팅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희한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래일로는 3거래일이 됐거든요. 움직이질 않아요. 분명히 빠져야 될 자리에 빠지질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희한하게 우리 굉장히 강력하다. 이거 만약에 거꾸로 반등. 이게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반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왜냐? 개별주들이 다 빠지는데 안 빠지고 버티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주가가 막 빠지는데 지수가 빠지는데 현대자동차가 보합선에서 계속 버팅긴다. 그 다음에 상승해서는 현대자동차 1등. 이 기본적인 아주 그냥 주식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버티는 놈 사놓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놈이 1등으로 올라간다.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에요. 아니 제가 곧버스 그렇게 지금 장이 너무 안 좋다. 이 곧버스를 투자해야 된다. 그랬더니 빠지는 게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엄한 데다 투자한 거예요. 여기다 투자했어야 했는데 나스닥에다가 참나. 그죠? 제가 16일 이날 투자를 했거든요. 이날 투자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빠져내려온 거예요. 나스닥 같았으면 지금 뭐 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S&P도 똑같아요. S&P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날 땡겨 올리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세게 버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어저께 엔화가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환율이 폭락을 하고 채권 금리가 뽕 하고 뜰 때, 우리나라 버텼잖아요. 하다못해 대만도 마이너스 1.7%가 빠졌는데, 그죠? 같은 경제 구역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대만이, 그 대만이 마이너스 1.7이 빠졌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도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있다. 진짜 우리나라가 싸가지고 더 이상 팔 게 없다든 둥 아니면 연말에 셔커버링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하게 복잡한 게 그런 게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그런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여지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너무 잘 버틴다. 예. 너무 잘 버틴다. 최소한 튀어 올라가지는 않아도 튀어 내려오지는 않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작전을 다시 짠 거예요. 오늘 왜 다 정리를 했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작전을 짜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봤어요. 어디서 작전을 짜야 될까? 그죠? 어디서 작전을 짜야 될까? 없습니다. 라인 긋고 음봉 하나 빵 나오면
따라 사는 게 밖에 없어요. 어. 지금 이게 안 떨어져요. 이상하게 안 떨어지고 있어. 엄청 버티고 있어요.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거래일이 몇 개 안 남았어, 지금. 그죠? 이번 주,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요. 그죠? 아, 오늘 벌써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그러면 하나, 둘, 셋. 제가 4거래일 투자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수요일이죠. 그럼 내일 목, 금, 다음 주 월, 화, 수, 목. 목요일은 뭐 없다 그래도 끝이에요. 그리고 메이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벌써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이 당연히 떨어질 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그 미국 선물, 그죠? 나스닥 선물이 그냥 플러스 5에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이걸로 봐야겠네. 지수 선물, 그죠? 이게 그냥 플러스 5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데드캣 바우스라든지 반등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를 붙이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나스닥 시간봉으로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이마치 빠졌으니까, 그죠? 한 번은 뛰지 않을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틀린 것 같다. 최소한 만약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내가 먹을 게 얼마고, 그죠? 플러스가 얼마고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먹을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지수가 내일 만약에 이 62월 2평을 뚫는 음봉이 쭉 나와가지고 제가 못 먹었다. 못 먹었다. 배 아프다. 야, 아깝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이 현상이. 그걸 또 어디서 발견했냐면, 지금 제가 그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선물 있잖아요, 선물. 선물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정도 매도를 쳤어요.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이 선물을 매도를 치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선물 매수세가, 그러니까 선물을 개미가 롱에다가 많이 쳐놓은 거야. 롱에다가 아주 많이. 개미가 롱에다가. 그러면 얘 털려고 일부러 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장을 자기네들이 끌어내리려고 내일부터는 선물 오늘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현물로 밑으로 쳐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개미가 롱에다가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털기야 지금. 이거는 개미 죽이기. 오늘 선물 턴 거는요. 선물이 5천 개가 떨어져 나갔으면 장이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나왔어야지. 그죠? 한 마이너스 1%짜리 음봉이라도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움직였죠 오늘 장이. 그래서 주도는 내일 만약에 음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쳤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음봉 바라고 있다가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텨야 되느냐? 버티기가 애매하죠 지금. 그죠?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죠? 이탈을 하면 하방이라는 게 일단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확실하게 하방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끌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라인은 충분하게 끌고 내려가야 돼요. 그죠? 상승할 때는 충분하게 끌고 올라와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얘는 끌고 내려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긴 장대 음봉을 바라는 거예요. 그 음봉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이라도 음봉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그죠? 1% 넘겨요. 그러면 이 라인을 충분히 끌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안 나와요.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기다리기가 좀 애매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일수가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거죠. 그죠? 일단은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을 보든지 해야지.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숏을 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장 마감 전에 이번 주 안에 쇼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쇼 치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나스닥을 봤습니다. 나스닥을 보았더니 오 땡큐. 야 역시 지표는 거짓말 안 해. 뉴스가 거짓말을 했구나. 전문가들이 딴소리를 했구나. 이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을 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을 봤더니 아침에 눈 뜨니까 뿅뿅뿅. 우리도 이걸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오면 얘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제 그 코스피하고 미국하고 좀 디커플링 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속 방송에서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장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왜 먹을 게 없냐? 여기서 벌써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냈어야 돼요.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삐적 횡보를 한다든지 하다가 언젠가는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게 저점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저점. 이거 다시 못 올 저점. 이게 이 저점이 앞으로 이 저점이 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2150이 올지 안 올지는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22년 안에는 못 온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근방에 갈 줄 알았어요. 그죠? 저번 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중국 얘기 나오고 월요일, 화요일 그 중국 얘기 엄청 나오고 오늘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반응을 안 해. 예전 같았으면 벌써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거래일 수는 내 편이 아니야. 계속 줄어들어.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뭘 믿고? 뭘 보고 투자를 하죠? 연말에 장 마감할 때 음봉을 쭉 내면서 끝내는 그런 증시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에서 이거를 뺀다 그러면 내년에 빼지. 그리고 메이저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 휴가 갔지. 그래서 주도는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다. 제 방송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하고 코퍼스를 투자하잖아요. 항상 양방을 다 고민을 해요. 제가 코퍼스 투자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별로 좋을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니까. 레버리지 해가지고 좋을 것도 없어요. 왜? 그게 과거처럼 진짜 투자자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떠한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근데 이런 버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이럴 때 레버리지 그래가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다 피눈물 흘리면서 원금 다 까먹는데.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교훈을 그냥 머릿속에 빡빡빡 박아버리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제가 코퍼스를 좀 투자를 했더니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 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한 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상하게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코퍼스에 투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레버리지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레버리지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폭락을 할 때도 비중 조절하면서 항상 상승할 거를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주 사면 다 위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수 투자하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아래 하는 게 더 좋고 어떨 때는 위 하는 게 더 좋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